상간모욕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경우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직, 감봉, 강등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발을정 군인방위산업센터의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간모욕에 관한 인터넷 블로그 글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일부 블로그 글 중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상간모욕에 대해 소개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상간모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상간모욕이라는 주제로 군 내부에서 문제가 되는 이 죄가 무엇인지, 일반 모욕죄와는 어떻게 다른지, 실제로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관모욕은 단순한 언쟁이나 불만 표출이 아니라 군 내부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행 또는 행동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죄가 규정된 법은 군형법 제64조인데요. 단순히 모욕의 상대방인 상관이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군의 위계 질서와 기강, 통수체계의 존중이라는 공익적 보호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본다는 점에서 일반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훨씬 엄중합니다. 상관은 단순히 직속 상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명령 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라면 모두 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보다 계급이 높으면 당연히 상관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같은 계급인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그 계급에 진급한 사람이 상관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A 소령은 6월 달에 진급을 했고요. B 소령은 10월 달에 진급을 했으면 A 소령이 B 소령보다 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럼 병사들 간은 어떨까요? 어떤 블로그 글을 보니까 병사들 간에도 상관모욕이 성립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병사들 간에는 명령 복종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관에 해당하지 않죠. 다만 병사 중에서도 군대장처럼 명령권이 있는 자는 상관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언행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모욕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시, 경멸적 감정을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불만을 표출한다든지 사적인 불만의 토로만으로는 이게 모욕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없고, 그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관에 대한 비하, 그 다음에 욕설, 공개적인 장소나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경멸을 표현하면 모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관 내에서 동료 병사들끼리 휴식하는 과정에서 상관을 향해서 소위 뒷담화를 하는 경우죠. 그 내용에 그 상관에 대한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들어간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병사들끼리 한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상관이 그 내용을 듣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당시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같이 웃고 호응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나중에 그 모욕적 표현을 한 병사와 사이가 틀어진 병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욕의 상대방이었던 상관에게 말하게 되면서 이게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군 단체 채팅방, 그다음 SNS, 익명 게시판 이런 데다가 상관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사례 중에 누가 글을 썼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익명 게시판이었는데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내용을 거기다 작성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익명 게시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유추해서 이 사람이 어느 부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 상관이 누구인지를 약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서 입건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익명 게시판이라고 해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모욕의 주체와 객체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간모욕죄는 모욕적 표현을 한 사람이 군인이어야 성립하고 그 상대방이 명령권을 가진 상관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연성 요건에서도 일반 모욕죄는 제3자가 인식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 또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데, 상간모욕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간공연 모욕으로 처벌이 되고요. 공연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간면접 모욕을 두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면접 모욕은 상관의 면전에서 모욕적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다른데요. 일반 모욕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고 있어서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처음 이제 모욕으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게 대부분인데요. 상간모욕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일반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 상대방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상간모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블로그 글을 보다 보니까 상간모욕의 경우에는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상간모욕은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경우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유리한 양형 사유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합의를 위한 노력은 반드시 기울여야 하겠죠. 군 내부에서는 형사처벌 외에도 징계처분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비행의 정도,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정직, 감봉, 강등에서부터 해임, 파면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 중에는 형사 및 징계처분 외에 보직 해임을 당한다든지, 그다음에 진급에도 제한이 된다든지, 장기 복무 가산점도 박탈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전역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서 향후에 공직 취임이나 경력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나 사적인 불만, 농담이 개인의 인생 전체에 걸쳐서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간모욕죄는 일반 모욕죄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간모욕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의 조력이 훨씬 유리하겠죠. 상간모욕죄는 군 기관과 통수체계라는 공익보호를 위한 규율인 만큼 단순한 감정 표현이라도 법리 해석, 사건의 정황, 증거, 특히 모욕의 정도나 공연성 여부 등에 따라서 유무죄가 갈리기 쉽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다면 혼자 대응하거나 경솔히 대응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군형사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가볍게 했던 욕 한마디가 이렇게 큰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간모욕으로 수사를 받게 된 자녀를 둔 부모님이 상담을 오시면 과거 아버님 세대 군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이게 이렇게 중한 처벌을 받을 만큼 큰 일이냐 이렇게 반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모욕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형사범죄이자 인생의 경로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인이 상간모욕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가능한 한 조속히 군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